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의 이슈와 임금 체계가 일본과 단 두 나라에서만 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냐는 부분은 호봉제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호봉제가 있다 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년이 65세로 연장이 되면 한 근로자가 입사를 해서 65세까지 40년간 재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40년간 한 근로자가 기업에서 근무했었을 경우에 과연 기술 습득의 속도를 자신의 역량 개발 속도가 따라갈 수, 기술 발전 속도를 자신의 역량 개발 속도가 따라갈 수 있겠냐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서도 정년 65세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 주기가 늦은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사 때 100명 정도가 입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는 95명, 65세까지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생산 기술 개발 주기가 늦다는 거죠. 그런 산업이나 그런 업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명 입사했을 경우에 95명이 실질적으로 65세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직과 기술 개발 주기가 빠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요타의 예를 들어드리면 100명이 입사를 했었을 경우에 20명만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80명이 다 어디를 갔었겠냐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일본은 실질적으로 정년 60세를 할 때 그런 노동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유연화 부분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그것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정년 60세를 안착한 이후에 2000년도에 바로 65세 논쟁을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60세의 안착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도 일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저는 아직도 56세라고 봅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저희 나라 임금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보면 죄송합니다. 30%가 연봉제고요. 70%가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년이 연장이 돼서 이것이 회사의 임금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경영 부담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저는 보완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고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차지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수출 위주의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위주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다들 중요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보완책으로 임금피크제, 탄력근무제,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권의 약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 플러스 알파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안전법을 지금 추진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한테 강연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권고, 지도, 관리, 감독은 많이 합니다. 고령자 고용 안전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단 임금 모델을 일단 개발을 하고요. 직무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모델을 회사한테 전파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죠. 시행을 잘해서 정년 65세까지 잘 지키는 회사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또 줍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저희 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크고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본의 경우에 그럼 정년 65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연 페널티가 뭔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명단 공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과징금을 주고 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기업의 경우에 많은 부담으로 말미암아서 지불 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65세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개인 근로자 간에 부당 해고 문제가 걸리게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지불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년 60세를 넘어서 65세로 갔었을 경우에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불 능력이 없으면 그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든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부당 해고와 맞물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서 정년 60세에서 65세 갈 때 정년 60세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94.5%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장이 완전히 성숙된 단계에 있어서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기업이 준비가 안 된 단계에서 65세로 나아갔다. 개별 근로자와 기업주 간의 사용자 간의 이런 그럼 언제가 준비가 된 시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란 측면보다는 전제 조건의 해결이죠. 말씀드렸듯이 임금체계 개편. 저희가 다 동의하잖아요. 임금체계 개편해야 된다. 이거 도입이 되면 그럼 찬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퇴직 연령 부분에서 생산성과 임금이 같아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년 65세가 아니라 정년을 폐지해서 종신고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년 고용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 저는 좀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그 시점을 이제 물어보시니까 적어도 뭐 5년이다 10년이다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청년 고용 문제가 충분히 해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 노인의 예를 들면 정년 연장 문제가 돼야지. 예를 들면 자꾸 이제 일본, 뭐 독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황이 전혀 달라요 우리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지금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정말 숙련된 그 마이스터들이 어쨌든 더 필요한데 기업들이 필요한데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 정년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우리 빌라에 3층, 4층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우리 집이 공부 잘할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예를 들면 일본과 독일 물론 우리가 충분히 공부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일본의 사례는 우리와 너무나 유사하고요. 일본에서 앞서 말씀하신 히키코모리 세대, 잃어버린 세대, 우리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 지금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하고 크게 연령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본이 보여주는 미리 보기가 7년 만에 기업에서 해고하려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발목 잡는 상황으로 뒤바뀌었다고요. 퇴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일본에 30개가 넘습니다. 그것도 정규직 퇴사는 50만 원, 아르바이트도 한 번 들어가면 그만두지 못하게 해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그만두는 걸 대행해 주는데도 3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런데도 이용자가 네. 2,000명이 넘습니다. 그 네네. 정도로 기업의 지불 능력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기업을 좀 믿으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지불 능력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